네, 24-3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24-1과 2는 조금 어려웠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어려웠다기보단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이 조금 많았었죠. 반면에 24-3의 내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파일 입출력 함수를 소개를 해드리는데, C 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는 저도 쉽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여러분도 쉬운 게 뭐냐면 함수 소개입니다. 네, 이번 그 강의는 주로 함수 소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말하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뭐 강의가 많이 필요한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같이 계속 공부해 왔으니까 한번 같이 정리한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파일 입출력 함수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를 입출력하기 위한 함수들, 그 다음에 바이너리 데이터를 입출력하기 위한 함수들로 우리가 이제 크게 나눠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텍스트 기반의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입출력 함수를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함수들입니다. 자, 그럼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얘네들입니다. 텍스트 데이터 입출력 함수들. 얘네들이 바로 텍스트 데이터 입출력 함수들이에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 썼던 함수들이죠. 자, 인자로 뭐가 전달이 되고 뭐가 전달이 됩니다. 그럼 전달이 되었다라는 가정하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죠? C에 전달된 문자가 어디로 출력이 이루어집니까? 스트림으로 전달된 그 파일 구조체 변수의 주소값. 좀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C가 스트림으로 전달된다. 그냥 이렇게 얘기합시다. 뭐, 이 정도 얘기해도 우리 충분히 통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뭐, 혹여라도 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뭐, 불필요하겠지만, 파일 포인터 fp는 이제 우리가 fopen 이렇게 해서 함수 호출을 통해 가지고 파일과의 연결을 형성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이때 연결된 파일이 a.txt다. 그러면 fp는 a.txt를 지시하는 지시자로서 사용이 됩니다. 이 fp를 인자로 전달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C를 통해서 전달된 문자를 fp가 의미하는 a.txt에다가 가져다가 저장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뭐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fget 캐릭터 함수의 인자로 fp를 인자로 전달한다. 그러면 얘는 하나의 문자를 읽어드리는 거죠. 어디로부터 읽어드린다는 거예요? fp로부터 읽어드리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문자 했으니까 문자열은 뭐 또 당연합니다. s를 통해서 전달된 문자열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 fp가 전달이 되면은 자, fp에다가 저장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fp에 저장을 하겠다라는 것은 fp가 가리키는, 그러니까 fp와의 fp가 지시하는 파일 a.txt를 의미하는 거죠. a.txt에다가 문자를 저장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getString, 읽어드리겠다, 문자열을 읽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읽어드리냐? 여기서부터 읽어드리겠다. 뭐 예를 들어서 fp가 전달이 되면 fp로부터 읽어드리겠다. n개의 문자를 읽어드려서 여기다 저장하겠다라는 뜻의 함수 호출이 바로 fgetString 함수입니다. 즉, 문자열을 갖다가 여기서부터 입력을 n바이트 받아가지고 내가 s에 저장하겠다라는 것이죠. 뭐 예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 함수의 호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보도록 하죠.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일단 여기서는 이 첫 번째 메인 함수에서는 파일을 생성을 합니다. 파일을 생성을 하고 있어요. 인자로 wt 텍스트 모드 write 스트림을 형성을 하죠. simple.txt라는 파일을 생성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fp를 이용을 해서 파일 simple.txt에다가 a라는 문자도 저장하고 b라는 문자도 저장을 하죠. 그 다음에 my name is 홍이라는 문자 열도 저장을 하고요. your name is 윤이라는 문자 열도 저장을 하고 닫아줍니다. 뭐 어려울 것 별로 없죠. 자, 그 다음에 뭐 마저 예제 보고 나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히 또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보면은 여기서는 이 예제에서는요, 여기서 생성한 simple.txt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드립니다. 근데 주의할 사실이 있어요.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 데이터가 의미를 가지려면은 뭐 그냥 무작위로 내가 읽겠다라고 하면 말릴 사람은 없지만 내가 그것을 저장한 그 의미 그대로 읽어드려야 데이터로서의 어떤 존재 가치가 있는 거죠. 따라서 write 한 순서대로 리드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문자 2개 저장하고 문자 10 저장했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문자 2개 읽고 문자 10을 읽어드려야 2개 문자 10을 읽어드려야지만 데이터가 손상되지 않고 보존된 상태로 내가 읽어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FP가 여전히 이번에도 simpleTXT를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fget 캐릭터 함수 호출하면서 FP로부터 한 문자 읽어드려서 출력하고 있어요. 한 차례, 두 차례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처음에 쓸 때 A 쓰고 B 썼기 때문에 여기서 읽혀지는 문자는 A이고 여기서 읽혀지는 문자는 B입니다. 그래서 A와 B가 출력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자, FP로부터 size of str 크기만큼 읽어서 그것을 str에 저장하겠다. str이 뭐냐면 배열입니다. 자, size of str. 자, 참고로 size of str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인자를 전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0이죠. 그러면은 길이가 30을 갖다 무조건 다 읽어드린다. 그런 뜻이 아니죠. 이게 뭘 뜻하는 건지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30이 인자로 전달됐다. 그러면은 나는 이게 뭐예요? 사실 여기다 뭘 더 붙여줘야지 얘기가 되냐면 최대자를 붙여줘야 됩니다. 최대 30의 길이만큼만 문자열을 읽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저장했던 문자열의 길이가 30이 안 돼요. 그러면 30을 채울 때까지 읽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최대 30이다라는 건 뭡니까? 30보다 작으면 그거 그냥 작은 만큼만 읽고 끝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자열의 길이가 30을 넘었으면 최대 30까지만 읽겠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넉넉히 우리가 여기서 할당한 메모리 공간의 크기만큼 계산해서 인자로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자열을 읽어서 출력하고 그러한 과정을 2번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를 보면은 my name is 홍, 그 다음에 your name is 윤이라는 문자열이 출력이 되는데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주의할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파일을 생성을 해가지고 문자열을 저장을 할 때 문자열의 끝에다가 \n을 넣어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꼭 넣어줘야만 문자열로 저장이 되느냐?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건 아니에요. 내가 문자열을 갖다 2개 저장하겠다. \n을 꼭 넣어줘야 된다라는 제약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C 프로그램상에서 문자열을 구분을 할 때 문자열을 구분하는 기준은 뭡니까? 맨 마지막에 저장되는 널 문자죠. 널 문자가 문자열의 끝을 의미하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데이터로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배열에 문자열이 저장이 되어 있다. 그럼 문자열의 끝을 우리가 확인을 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문자열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파일에 저장이 되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AAA라는 문자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BB라는 문자열이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A.txt에다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write를 합니다. 그러면 AAA 그 다음에 널 문자는 C 프로그램 상에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문자열의 끝을 갖다가 구분하기 위한 C 언어만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AAA는 저장이 되는데 널 문자를 뜻하는 그 문자열의 끝을 뜻하는 널 문자는 저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 연이어서 그냥 이거 라이트 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AAA, BBB로 저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2개의 문자열을 저장을 했어요. 나는 근데 사실 문자열을 구분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요 자체를 갖다가 파일에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렇게 널 문자 안 넣어줘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것을 갖다가 파일에 저장했을 때에도 각각을 별도의 문자열로 구분짓기 원한다. 그러면 문자열을 구분짓기 위해서 \n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연이어서 문자열이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파일에는 AAA \n 그 다음에 BBB \n이 저장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 \n이 언제 의미를 갖느냐? 언제 의미를 갖냐면 문자열을 읽어드릴 때 의미를 갖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fget string 함수 호출을 통해서 문자열을 읽어드리죠. 하나의 문자열을 읽어드리는 함수입니다. 2개, 3개가 아니라 하나의 문자열을 읽어드려요. 그러면 하나의 문자열을 읽어드리려면 문자열의 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자, fget string 함수가 문자열의 끝을 무엇으로 구분을 하느냐? \n, 개행을 통해서 구분을 합니다. 자, 만약에 개행이 없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n, \n을 저장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테스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my name is 홍까지만 읽혀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 크기가 허용하는 만큼, 읽을 수 있을 만큼 그냥 쭉 읽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 저장된 문자열이 예를 들어서 AAA, BBB였다. 요거였다. 나는 분명 2번에 걸쳐서 write 했지만 우리가 하나의 함수 호출을 통해서 얘가 다 읽혀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n은 이렇게 fget string 함수
내가 문자열을 읽어드리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의 문자열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내가 문자열 단위로 입출력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n을 진짜 개행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개행이 목적이 아니라 문자열을 구분하는 용도로 넣어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한 얘기예요. 뭐 함수의 호출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n이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는지 파일 입출력에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FUF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 함수냐면은 파일의 끝에 도달을 했는지 확인할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럼 파일의 끝이 무엇인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txt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뭐 맨날 a.txt죠. 예, 간단하니까 여기에다가 뭐 메모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a, b, c, d, e, f를 저장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fopen 함수 호출을 통해서 fp가 얘를 의미하도록 구성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fp라는 것은 파일 구조체 포인터 변수를 뜻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fp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문자들을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제 fgetC 함수 호출을 통해 가지고 한 문자 읽어드리면 a가 읽힙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읽으면 b가 읽혀요. 그 다음에 c, d, e, f가 순서대로 읽힙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장된 문자 f까지 읽혀지고 나면 더 이상 읽을 데이터가 없죠. 바로 그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파일의 끝에 도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그러니까 파일의 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읽을 데이터가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자, 따라서 여러분이 파일 포인터 변수를 가지고 데이터를 읽어드리다가 어느 순간인가 파일의 끝에 도달을 했는지를 갖다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 함수를 호출하면서 인자로 fp를 전달을 합니다. 만약에 실제로 파일의 끝에 도달을 해서 더 이상 읽어드릴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면 0이 아닌 값을 반환을 해줍니다. FUF 함수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게 0이 아닌 값을 반환을 한다. 파일의 끝에 도달한 경우. 다시 얘기하면 0이 반환이 되면 파일의 끝에 도달을 안 했다라는 뜻이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0이 아닌 값? 그거 얼마냐? 뭐 예를 들어서 1이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9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1이건 3이건 9이건 여기에다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왜? C 언어의 표준에서는 FUF 함수가 파일의 끝에 도달한 경우에는 0이 아닌 값을 반환을 한다라고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혹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파일러가 시스템이 1 또는 3 또는 9를 반환을 한다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 나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값이 반환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컴파일러 또는 시스템에서만 허용되는 값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다 덜 설명된 게 아니에요. 0이 아닌 값이 반환 이러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언급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이게 다예요.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FUF 함수가 사용된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제는 문자 단위로 파일을 복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여러분이 실행하기에 앞서서 src.txt라는 파일을 만드세요. 뭐 그냥 메모장 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문자 데이터 쭉 뭐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크기가 얼마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src.txt라는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를 dst.txt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복사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핵심은 일단 여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src로부터 우리가 이제 한 문자를 읽어드린 문자를 갖다가 ds 즉 dst.txt에다가 쓰고 있죠. 한 문자 읽어서 한 문자 쓰고 한 문자 읽어서 한 문자 쓰고 하는데 이 과정을 언제까지 반복을 하고 있습니까? 반환된 값이 EOF가 아닐 때까지 반환을 하고 있어요. 네, EOF가 뭐의 약자였냐면 우리가 이제 end of 파일의 약자이다 보니까 end of 파일이 뭐예요? 파일의 끝이죠. 더 이상 읽어드릴 데이터가 없는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것만 놓고 보면 매우 명확합니다. 그 내용이 EOF가 반환될 때까지 한 문자씩 읽어서 write 하는 거구나. 따라서 문자 단위로 파일의 복사가 이루어지겠구나.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함수의 정의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함수의 설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EOF가 반환이 되는 케이스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실제로 파일의 끝에 도달을 해서 더 이상 읽어드릴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도 EOF가 반환이 되지만 문제가 생겨서 흔히 하는 말로 에러가 발생이 되어서 더 이상 읽을 수 없을 때에도
그러한 경우에도 EOF가 반환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EOF가 반환이 되어서 이 while문을 빠져나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에러가 발생이 된 것인지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fget 캐릭터 함수의 반환값만 가지고는 이것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파일의 끝에 도달한 건지 에러가 발생이 된 건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EOF가 반환이 되면 바로 FEOF 함수 호출을 통해서 이것이 파일의 끝에 도달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뭐 에러가 발생이 된 것인지 그것을 갖다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src를 인자로 전달하면서 파일의 끝에 도달을 했는지 묻고 있어요. 0이 아니라면 반환된 값이 0이 아니라면 그것은 파일의 끝에 도달을 했다라는 의미죠. 자, 따라서 파일 복사가 완료되었다라는 메시지를 출력을 해줍니다. 근데 FUF 함수가 반환된 값이 0이라면 else는 0일 경우에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되죠. 그 경우에는 오류로 인해서 파일 복사가 중단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일 복사 실패라는 메시지를 출력해주는 그러한 예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앞에서는 문자 단위로 파일 복사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문자 열 단위 파일 복사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뭐 너무 뻔한 거니까 뭐 반복된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얘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파일이고요. 얘가 복사를 할 목적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지금 src로부터 하나의 문자열을 읽어서 여기다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저장된 문자열을 데스트에다가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저장을 하는 거죠. 즉 src에 저장된 문자열이 데스트로 복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fget string 함수는 end of file, 즉 파일의 끝에 도달이 되었을 때에 널을 반환을 합니다. 근데 널이 반환이 되는 경우가 EOF, 즉 end of file에 도달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오류가 발생이 되어도 널이 반환이 돼요.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예제와 마찬가지로 FEOF 함수 호출을 통해서 널이 반환된 이유를 갖다가 확인하는 그러한 예제입니다. 자, 제가 비록 여러분들에게 텍스트 단위 입출력 함수 2개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뭐 2개만이 아니라 사실 그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제 뒤에 가면은 조금 더 소개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우리가 문자 단위로, 문자열 단위로 입출력할 수 있으면 텍스트 데이터 입출력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뭐 더 많은 것을 찾으려고 하시기보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내가 문자열을 입출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텍스트 단위 데이터 입출력 함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바이너리 데이터 입출력 함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